오범건,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경찰관, 대량살인마 순경이다. 62명을 연달아 살해해 대한민국 최다 살인 기록을 남긴 연쇄살인과는 다른 연속살인범이다. 당시에는 해당 사건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까지 했으며 이 기록은 2011년 노르웨이 연쇄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갱신했지만 현재 기네스에서는 오범곤은 물론 브레이비크가 갱신한 기록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기록을 갱신하겠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를 인물이 나타날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인생을 바꿔버릴 시련이 닥쳤는데 고교 시절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후 포악한 성격을 갖게 된다. 성적 또한 65명 중 63등이었다. 그런 그가 우여곡절 끝에 해병대로 들어갔는데 제대 이후 경찰관이 됐는데 서울특별시 101경 비단 청와대 경호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근무할 당시부터 포악한 성격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술만 마시면 성격이 180도 바뀌어 주변 사람들도 말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별명이 미친 호랑이였다고 한다. 결국 그는 인사 과정에서 근무 부적격자 판단을 받게 된다. 부임한 지 8개월 만에 1981년 12월 경상남도 의령군에 있는 국유지서라는 파출소로 좌천당하게 되고 이후 오범곤은 하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웃집에 지내던 전씨와 눈이 맞게 된다. 3월 초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제 로맨스 길만 걷게 될 것 같았던 두 사람.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고 한다. 오범곤은 전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자신의 욕구불만과 콤플렉스에 예민해졌다. 그리고 1982년 4월 26일 사건의 막이 열렸는데 오범곤은 저녁 공부를 위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때 전씨는 오범곤의 가슴 부분에 있던 파리를 발견하고 무의식 중에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쳤다. 이때 오범곤은 못난 나를 모욕하려고 했다며 분노했다. 이때 전씨와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된다. 이후 밤늦게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오범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다. 이때 전향의 친척 언니가 들어와 그를 말렸는데 오범곤은 친척 언니까지 때렸다. 그 소식을 들은 국내 사람들은 모두 전씨의 집으로 향했다. 이성을 잃은 오범곤을 뜯어 말렸다. 그러자 오범곤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저주하며 집 밖을 다시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예비군 무기고였고 카빈 소총 2정, 실탄 180발, 수류탄 7발 등을 탈취한다. 또 범행을 저지르기 전 경비 전화와 일반 전화의 선을 모두 끊어버렸다. 그리고 저녁 9시 40분 경부터 본격적인 살인이 시작됐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작정 총을 쏘기 시작했고 오범곤은 가장 먼저 국미 우체국으로 향했다. 숙직 중인 직원 3명을 살해하고 자신의 동네로 돌아온 뒤 이장댁에 있던 8세 여아를 쐈다. 총소리를 듣고 나온 51세 강씨를 죽였으며 그 다음엔 동거녀 전씨를 찾았다. 여기엔 10여 명의 부녀자들이 반상회를 하고 있었다. 오범곤은 전씨를 찾으며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이 자리에서 5명이 사망하고 전씨는 중상을 입지만 며칠 뒤 사망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집 근처 이씨 일가족에게 전부 총을 쏜 뒤 옆 동네로 이동하는데 그 옆 동네, 또 옆 동네로 향했다. 그의 살인은 새벽 5시까지 이어졌다. 오범곤의 마지막 살인에는 자신도 포함돼 있었다. 얼굴도 모르는 일가족 4명을 데리고 수류탄 2발을 터뜨려 자살을 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주민은 총 62명이다. 33명의 부상자도 있었고 그가 살인을 저질렀던 의령군에는 피비린내가 가득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뭘 하고 있었을까? 전투경찰 30여 명은 신고를 받고 자정 넘어 도착했는데 자신들도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오범곤을 찾지 않고 이미 신고한 자리만 지켰다고 한다. 새벽 2시에는 주민 2명이 산을 넘어 큰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당시 서장은 날이 어둡다는 이유로 출동을 거부했다. 만약 이때 출동했다면 더 많은 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었는데 오범곤이 무기고에서 총기를 들고 나오는 것. 본 2명의 방위병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범곤을 말리려고 했지만 공포탄을 쏴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물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당시 경찰의 무능함에 크게 분노했고 결국 내무부 장관과 경찰 최상관 측근은 전부 사퇴해야 했고 료태우가 내무부 장관으로 오르게 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오범곤의 범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여긴다. 광주에서 광기에 찬 군인들은 시위대뿐 아니라
국내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조준사격으로 죽였다. 비무장 상태인 버스 승객들을 죄다 살해하기도 했다. 불량배들을 일소한답시고 숱한 사람들을 군부대로 끌고 가 삼청교육을 시키다. 몇 명이 죽어나갔는지도 알 길이 없게 만든 시대였다. 인간의 권리와 목숨의 무게가 가벼워진 사회에서 우범건 같은 자들의 출현이 과연 괴이한 일이었을까? 당시 권력이 불안했던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 정권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바로 의령으로 내려가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돈을 쥐어주고 이런저런 사업을 약속하며 민심을 수습하기에 이르렀는데, 우범곤이라는 인물이 청와대 경찰이었다가 좌천된 만큼 넓게 보면 폭력으로 쓴 정치 역사에서 파생된 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범곤이 아니었을까. 전두환 정권은 의령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쉬쉬하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위령비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정권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아직도 의령 주민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하룻밤 사이에 거의 모든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렇게나 피해가 컸던 건 아무래도 우범곤이라는 인물 자체가 경찰이라는 나름 신뢰받는 위치의 직업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우범건, 그런 괴물을 탄생시킨 정부 모두 지옥에서 반성하길 바란다.